MC 오프닝 내레이션, 감정 몰입형. 그날 밤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뒤흔들었다. 20년을 묻어둔 진실, 이제야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다.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 속에 조용히 침투한 한 여인의 그림자. 그녀는 돌보러 온 게 아니었다. 그 집엔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있었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그리고 남겨진 사랑은 어디로 향할까? 지금부터 한 장의 사진이 불러낸 잊혀진 과거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일부 이상한 가정부. 때로는 과거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법이지. 장면 1 보이지 않는 무게, 시계는 마치 느린 심장 박동처럼 째깍거리며 작고 낡은 집의 벽을 통해 울려 퍼졌다. 아늑한 집이었다. 낡은 책, 말린 허브, 그리고 평생 조용히 희생했던 사람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런 집이었다. 밖에서는 황혼이 스며들어 창문을 황금빛 우울로 물들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70대 호리호리한 김 부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은발은 느슨하게 묶고 있었다. 한때 웃음기 가득했던 눈에는 이제 지친 멍이 들어 있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는데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짐을 지고 살아온 세월 때문이었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그릇에 죽을 떠서 침실로 가져갔다. 햇볕에 바랜 매트리스 위에 박만수 씨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남편, 아니 어쩌면 그의 남은 모습일지도 모른다. 한때는 우렁찬 목소리와 윤이 나는 구두를 신었던 거만한 남자가 이제는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으로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밥 먹을 시간이야. 만수. 그녀는 부드럽지만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처럼 기뻐하며 낄낄거렸다. 민지, 너야? 김 부인은 말을 멈췄다. 민지, 그들의 딸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희망조차 시들어버린 여자들의 슬픈 미소 같았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다.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마치 자신과 같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시계가 똑딱거리고 TV 소리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웅궁거릴 때 벽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 밤 박 씨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과거의 이름들을 중얼거리며 잠들었고 김 씨는 창가에 앉아 양모숄에 몸을 묶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는 순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반 위에 결혼사진처럼 낡아빠진 유물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멈칫거렸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만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검색창에 입력했다. 노인 돌봄, 서울, 저렴. 검색 결과 하나가 떴다. 평범하고 단순했다. 부드럽고 경험이 풍부한 노인 돌봄, 따뜻한 마음, 숙련된 손길, 저렴한 요금,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직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름이 있었다. 가정부 경숙입니다. 김 부인은 망설였다. 너무 싸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프고 떨리면서도 전화를 걸었다. 2장. 시간을 멈추게 한 시선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김 부인은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부드럽고
신중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50대 후반의 여자가 회색 슬랙스와 빛바랜 카디건을 입고 수수한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마치 평생 남을 돌보고 자신을 잊은 사람 같았다. 경숙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부로 왔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차분하고 부드럽고 숙련된 느낌이 있었다. 김 부인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경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조리대를 닫고 음식을 드고 침대 시트를 갈았다. 하지만 김 부인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일들이 아니었다. 그녀가 박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연민의 눈빛도 비판의 눈빛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더 깊은 무언가, 부서진 무언가. 그녀는 부드러웠다. 거의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국을 먹이는 동안 그의 손을 꼭 안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담요를 정리했다. 김 부인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요. 그녀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김 부인도 재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거실의 낡은 사진 액자 위로 햇살이 쏟아지자 무언가가 바뀌었다. 경숙은 선반의 먼지를 털다가 잡고 누렇게 변색된 사진 액자 앞에 멈춰 섰다. 그 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박 씨가 젊은 김 부인 옆에 서 있었다. 경숙의 손이 떨렸다. 천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무너졌다. 아니, 그럴 리가. 그녀는 선반 옆에 주저앉으며 무릎이 꺾였고 어깨는 떨리며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을 내뱉었다. 김 부인이 놀라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다치셨어? 하지만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가리키며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는 고통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남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침묵이 천둥처럼 잦아들었다. 김 부인은 그녀의 맥박이 귓가에 느껴졌다. 방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경숙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사진을 응시했다. 마치 사진이 살아나 영원히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악몽 속으로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는 듯했다. 영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한때 복수를 맹세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과 용서가 같은 공간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두부. 잊혀진 과거를 기대해 주세요. 잊혀진 상처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야기입니다. 회상이 아픈 과거, 20년 전, 한 남자의 선택이 두 가정을 무너뜨렸다. 장면 3. 스며든 그림자 그날 밤. 집 안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거실 구석에서 경숙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손을 모으고 있었다. 눈앞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지만 식은 차는 그녀의 손보다도 더 차가워 보였다. 방 안에서는 박만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잠에 들고 있었고 김 여사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경숙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의 시선은 천장을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플래시백. 20년 전 서울 햇살 가득한 아침.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아파트. 이씨, 경숙의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고 있었다. 이번 달엔 보너스까지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 가자.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경숙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려 애썼다. 여보, 그 회사 너무 좋기만 한 건 아니야. 너무 빠르게 커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우리 회사 부장님이 직접 추천했어. 박만수 씨라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래. 그 이름. 박만수. 경숙의 눈이 그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남편의 환한 웃음에 그녀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장면 전환. 붕괴 시간이 조금 흐르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다. 금융 사기 사건. 수천억 원대 투자자 피해 발생. 이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경숙이 달려왔지만 그녀의 비명이 공허한 새벽 속으로 퍼져나갈 뿐이었다. 장면 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장례식. 비 내리는 날 작은 장례식장에서 경숙은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흐느끼며 엄마 옆에 매달려 있었고 조문객 중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회사 박만수도 연루돼 있다더라. 직접 사기친 건 아니래. 그냥 중간 관리자였대. 그래도 책임은 있지. 그 이름이 또 다시 들릴 때마다 경숙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절망이었다. 그리고 복수심이었다. 장면 5 복수의 맹세 그날 밤. 경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월급 명세서와 고장난 손목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만수, 박만수.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를 망가뜨렸어.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고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짐의 눈물이었다. 언젠가 널 찾아낼 거야. 그리고 널 무너뜨릴 거야. 장면 6. 찾아오는 그림자. 그 이후 경숙은 모든 것을 버렸다. 직업도 친구도 가족조차도 멀어졌다. 20년 동안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남는 시간엔 컴퓨터 앞에 앉아 박만수의 이름을 검색했다. 주소록을 뒤지고 관련 기사들을 저장하고 그의 행적을 쫓았다. 하지만 그는 사라진 듯 보였다. 회사의 몰락 이후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광고에서 이름을 보게 된다. 노인 간병 서비스 의뢰시 박만수님 댁 문의 환영. 심장이 멎을 뻔했다. 20년의 어둠이 한 줄의 문장으로 깨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선 이유는 단 하나. 끝을 보기 위해. 다음 편 예고. 회상 3. 대면 복수는 쉬운 줄 알았다. 하지만 인간의 얼굴에는 예상 못한 모양의 고통이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테니까요. 회상 3. 대면. 오랜 복수의 끝에는 예기치 못한 얼굴이 있었다. 장면 내 칼날과 떨림. 해가 진 저녁. 집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다. 경숙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손놀림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칼날 하나를 꺼내든다. 그것은 단순한 식칼이었지만
20년의 복수심이 담긴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표정하게 박만수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을 지나던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숙, 진정한 이름이 미안해. 그건 뚜렷한 말이 아니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분명 그녀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다. 경숙의 걸음이 멈췄다.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박만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컵에 담긴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는 그것을 닦으려 허둥대며 중얼거렸다. 미니야, 나가지 마. 제발, 여기 있어줘. 미니, 그 이름은 분명히 그의 아내, 김 여사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두려움, 슬픔, 외로움이 뒤섞인 그 목소리. 경숙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박만수는 더 이상 사기꾼도 원수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 병든 무너진 삶의 끝자락에 선 노인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에 들린 칼은 조용히 옆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장면옷이 진실을 마주하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조용히 주방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경숙이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눈을 마주쳤다. 그 침묵은 평범하지 않았다. 무언가 숨기고 있지 않으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경숙은 움찔했지만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당신이 남편 사진을 보고 울었을 때부터 나는 직감했어요. 당신과 이 사람 무언가 있죠. 경숙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입을 열었다. 20년 전 당신 남편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나는 그를 죽이려 왔습니다. 공기가 멎은 듯한 순간 김 여사는 눈을 크게 떴지만 놀라움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건 고통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건 이후 매일 밤 술에 취해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당신 가족의 주소를 찾아 헤맸고 용서를 빌고 싶어 했어요. 결국 병이 들고 기억까지 잃어버리면서도 오직 하나, 당신만은 잊지 못했어요.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지만 김 여사가 꺼낸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꿨다. 노란 봉투 안엔 박만수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다. 경숙 씨,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다음 회 예고, 회상사, 진실과 용서의 경계 복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가?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회상, 네, 진실과 용서의 경계를 계속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회상사, 진실, 깨어나는 용서.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장면 6, 어둠 속의 빛 거실의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지만 두 사람은 마주 앉아있다. 경숙은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김 여사는 그녀의 앞에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놓는다. 이건 그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 메모지, 사진, 그리고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있다. 그 가운데 한 장의 메모에 적혀있는 이름, 이경숙. 경숙의 눈이 흔들린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린다. 그는 정말 날 찾고 있었군요. 장면 7.
진짜 죄인은 누구였는가? 두 사람은 상자 속 자료들을 함께 펼쳐보기 시작한다. 신문기사, 피해자 리스트, 회사 구조도. 그 안엔 박만수가 실질적 책임자가 아니라 모든 계획과 횡령의 주범은 회장 장기태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김 여사는 말한다. 그 사람은 단지 회사의 대외적인 얼굴이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믿었던 건 그의 인상이었고 말솜씨였죠. 하지만 그는 피해자였어요. 당신 남편과 다르지 않았어요. 경숙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눈을 감는다. 그녀의 어깨가 떨린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나는 잘못된 사람을 쟁었어요.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밤마다 일을 갈았는데 정작 진짜 죄인은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눈물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 눈물은 억울함, 슬픔, 그리고 혼란스러운 구원의 눈물이었다. 장면 8. 용서의 문턱에서 그날 저녁. 경숙은 박만수의 약을 준비하며 그를 다시 바라본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린다. 죄송해요. 경숙 씨,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의식 없는 중얼거림 같지만 그 안엔 20년의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경숙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는다. 손을 뻗어 그의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속삭인다. 박 선생님, 이제 됐어요. 저도, 당신도 너무 오래 아팠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다. 다음 회 예고, 회상 5. 마지막 고백, 마지막 용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이 장면이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면 다음 회차 회상 5 마지막 고백, 마지막 용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 드릴까요? 회상 5. 마지막 고백, 마지막 용서. 인생의 끝에서야 우리는 진짜 말하고 싶은 한마디를 꺼낼 수 있다. 장면 9. 평온한 이별의 전조 창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 거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깔려 있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다. 경숙은 조용히 병간호 중인 박만수 옆을 지키고 있다. 그의 숨소리는 얇고 간헐적이다. 김 여사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다. 공기 자체가 무거운 슬픔과 마주할 준비를 하는 듯하다. 장면 10 깨어난 의식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박만수가 작게 몸을 움직인다. 경숙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이 정신을 되찾은 듯 또렷하게 떠 있었다. 경숙 씨. 그는 마치 수십 년간 미뤄둔 말을 겨우 꺼내듯 온몸의 힘을 모아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간다. 그때 나는 몰랐어요. 당신의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나 때문에 가슴에 짐을 안고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경숙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린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었군요.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찾는다. 마치 오랜 죄를 참회하듯 그의 손길은 약하고 조심스럽다. 20년 동안 매일 당신을 찾았어요. 사죄하고 싶었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걸. 장면 11. 진정한 용서. 경숙은 그의 손을 꼭 잡는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지만 목소리는 따뜻하다. 저도 20년 동안 당신을 쟁었어요. 그 쟁음이 제 삶의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무너진 사람을 봤어요. 당신이 아니라
그 증음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박만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른다. 그는 미약하게 미소 짓고 마지막 숨을 내쉰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다. 장면 12침묵 속의 울음 김 여사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보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경숙은 아무 말 없이 박만수의 이불을 곱게 덮어준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춘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도, 나도, 다음 회차 예고, 회상 6, 새로운 가족, 새로운 아침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용서로 이어진 두 여인의 인연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원하시면 이어서 회상 6, 새로운 가족, 새로운 아침을 계속 써드릴게요. 진행해 드릴까요? 회상 6, 새로운 가족, 새로운 아침, 어떤 상처도 진심이 닿으면 꽃이 핀다. 장면 열세. 장례식 그 후 비가 그친 뒤의 아침. 거실 창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다. 집 안은 고요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다. 박만수의 장례는 단촐했지만 경숙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검은 옷을 입고 무표정했던 그녀는 영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린다. 이제 정말 놓아드릴게요. 그녀의 옆에 선 김 여사.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두 여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교감한다. 장면 14. 함께하는 오후 며칠 뒤 경숙은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말한다. 이 집, 이젠 당신도 식구예요. 떠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경숙은 놀란 눈으로 김 여사를 바라본다. 그녀는 망설이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기댈 곳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 장면 15시 오래된 편지 그날 밤, 김 여사는 정리 중이던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박만수가 쓴, 그러나 전하지 못했던 편지였다. 그 편지엔 경숙에게 전하고자 했던 고백과 그녀를 수소문하며 평생 자책했던 마음이 서툴지만 진심으로 담겨 있었다. 경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만 눈을 감고 그 마음이 시간을 넘어 도착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장면 16. 차 한 잔의 평화 며칠 뒤의 아침. 두 여인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 햇살은 창을 통해 방 안을 포근히 채우고 있다. 경숙은 평온한 미소를 띤 채 김 여사에게 말한다. 인생이란 참 상처로 시작해 용서로 끝나는 것 같네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교감이 오간다. 장면 17. 마지막 대사. 새로운 아침 경숙이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린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심으로 용서하려는 순간이라면. 카메라는 두 사람을 비추다가 천천히 멀어지며 창밖으로 넘어간다.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햇살이 집 안을 감싼다. Fade out. 엔딩 크레딧 전 문구.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도착하기만 한다면 그건 여전히 가치 있는 진실이다.